그래서 같이 얘기 드릴 예정이에요. 많이 이제 물어보시죠. 한약으로 내 뱃살이 이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 한약을 먹어야 되냐, 어떤 때 먹어야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지적장애에 대한 연구는 이제 활발하게 더 되고 있지만 예전부터도 한약 서적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무려 1400년 전부터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한방 단어에서는 오연과 오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적장애 아이들을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연과 오지는 뒤에 나오지만 소아의 발달 지연의 개념이고요. 아동의 신체적, 기능적 발달 결인 것을 의미합니다. 좀 지루한 얘기가 될 텐데요. 오연은 한의학에서 신체 발달 지연을 대표하는 5가지 징후거든요. 두항연이라고 해서 대청문이 걷히지 않고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것, 신연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가 늘어지는 것, 다리가 힘이 없어서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는 것이 가변, 팔과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주지 못하는 것, 입과 혀에 힘이 없어 말을 못하는 것, 구현해가지고 이 5가지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한방에서 언어로 정의가 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되고 있었고요. 뭐 요즘 여기 되는 걸로 대응을 하자면 대근육 발달전, 소근육 발달전, 언어 발달전 그런 식으로 연관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오지는 이제 기능적 발달이 늦는 것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걸음을 늦게 걷거나 이가 제때 나지 않고 모발이 적고 혼자 서고 걷는 것이 늦은 것, 말이 느린 것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한약 서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고찰은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많은 의사에 많은 일가들이 그동안 연구를 해왔다는 내용들이고요. 뭐 유명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에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 최초는 제병 원후론이라는 얘기에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 언어라든지 전반적인 발달 지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최초의 소아과 전문, 한방소아과 전문의 소아약품 직결해서 최초로 오연 오지 용어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유명한 의학 입문, 동수세원, 동의보감 등 수많은 의사의 치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 지연과 걸음마 지연이 있으면 지능과 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지능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말과 걸음마를 하는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언어 발달 지연으로 알려져 있고 지능에 따른 첫 걸음 시기와 첫 언어 시기가 있는데 IQ가 70 이하인 아이들과 85 이상인 아이들의 걸음 시기와 언어 시기를 봤을 때 짧게는 5개월 정도에서부터 5, 6개월 정도부터 심한 경우는 1년 그 이상까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도 6개월 정도 이제 발달의 차이가 나게 되면 집중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이제 명백히 치료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적 근거들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H현현 자료인데요. 한약 투여를 했을 때 이제 실제로 기억세포, 뇌세포들이 생성이 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나 이제 동물에게 실험을 한 결과도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임상시험 실제 치료 결과 사례들도 나오게 되고요. 실험은 쥐에게 이제 그 전에 의사들에서 있던 아동의 걸음마 언어 지연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치료 한약들을 투여하고서 나중에 해부를 해서 뇌의 해마 부위, 해마가 이제 기억 부분이랑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결과는 투여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고 약물 농도도 이제 어느 정도 높아야 기억세포 생성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직접 생물학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나타났고 이게 비교 표가 되겠고요. 약물 투여하지 않은 분보다 저濃도 투여가 좀 더 높고 고濃도 투여가 조금 더 높고 적절한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이제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뇌세포를 이제 정기적으로 죽여주는 유전자가 있고 생성시켜주는
그리고 참여를 이제 죽이는 걸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참여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강하면 참여를 하지 않고 뇌세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게 강하면 이제 죽는 것인데 그 투여했을 때 억제하는 유전자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뇌세포를 생성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유전자 수준에서 이제 작용한다는 결과고요. 바로 이틀 배양했을 때 컨트롤 대조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유의하게 유전자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쥐에게 미로 실험을 한 거예요. 쥐가 있고 8군 쥐에게 일단 물을 먹지 못하게 한 다음에 분이 이제 갈증이 나서 쥐가 갈증이 나서 이제 물을 찾아다닐 건데 8군데의 미로를 만들어 놓고 각각 한 군데씩 다 들어가는 총 시간을 걸리고 또 다른 데 안 들어가고 바로바로 안 들어갔던 데를 기억해서 찾아다니는 미로 실험을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물통에 다 다르는데 소요된 시간과 한 번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아니면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오류 횟수를 같이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한 결과 실험 한약을 투여하는 그룹에서부터 18일째부터 실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걸리는 시간도 한 달 이상 이제 지속되면서 현저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쥐의 작업 기억을 증진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 이런 미로 실험을 한 거고요. 실수 횟수가 용량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대조군과 이제 적은 용량일 때는 좀 비슷하다가 고용량이 되면서 이제 실수 횟수가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요. 작업 수행 시간 자체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들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한약 복용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지능 지수가 변화가 있느냐에 따른 연구들인데요. 한 달 동안 연구를 해서 복용 아동군, 비복용군 아동들 해서 나눠서 실험했을 때 약물 복용군이 여러 가지 문장 모방이라든가 단어 유창성, 문장 완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점수가 상승을 한 거죠. 전반적인 그래프를 보면 전체 지능 변화 추이도 실험군이 실험군 컷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좀 더 처음에 낮았지만 더 역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림 순서 배열하거나 단어 유창성 가로 검사했을 때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죠.